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4월 2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53.16포인트 0.1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1조 넘게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3,45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91.59포인트 2.29%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 등의 외국인이 2260억 순매도, 기관이 2391억을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간밤 미국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이 5.44%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이것에 힘입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3.54%의 강세를 얻으면서 4거래일 만에 2754를 회복했지만 미국 3월 공급관리자협회 ISM에서 이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면서 상승폭은 좀 제한되면서 개걸음을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2000년 이후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또한 미국 경제 지표 호재를 보이면서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성장주 중심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독점 공급 신약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던 이 제약 바이오주가 금리 상승 부담감에 약세를 보였고 2차전지도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2.10으로 마감했습니다. 0.20%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견조한 제조업 지표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었습니다. 마이크론 훈풍이 지속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SSD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인상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3년 만에 최고가, SK하이닉스도 2000년 이후 최고가, 파두, 인펙, 어버브 반도체, 마이크로 투나노, 엑시콘, 테스 등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밤 끝난 뉴욕 증시가 견조한 경제 지표에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의 후퇴 등의 혼조 마감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1.16% 상승했는데요. 인텔이 0.79%, AMD도 1.5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44%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은 중국의 신공장 건설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FA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지난 27일 중국 북서부 산시성 시안에서 2025년 하반기 생산을 목표로 새로운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공장 기공식을 개최를 했고, 해당 시설은 작년에 마이크론이 발표한 43억 이안 6,200만 달러 투자 계획의 일환이었는데요.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BOA도 인공지능 AI 붐으로 마이크론이 수혜를 잇고 있다면서 목표가를 120달러에서 144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또 이제 최근 2주와 3주 사이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기업용 SSD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작년 최악의 불황기를 겪었던 낸드 부분의 이 기업용 SSD 가격을 올해 2분기 20에서 25% 인상할 전망으로 당초 전분기 대비 15% 수준에서 인상을 계획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 급증에 가격 인상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생성형 AI 열풍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잇따르고 있으면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저장 장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1분기 말인 최근 2주간 이 같은 수요가 집중되면서 오는 5일 발표될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SK 하이닉스 역시 기업용 SSD 품귀 현상에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정유 LPG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S51,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등 흥구석유는 상한가를 갔고요.
지난밤에 이 국제유가가 WTI가 5월달 오펙 플러스 회의 간망 속에 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 소식 등에 0.65% 상승하면서 83.71달러의 거래를 마감했는데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양사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공습으로 인한 혁명수비대 정예 쿠두스군 사령관인 무하마드 레자 자이디가 숨졌고 호세인 아미드 압돌라이야 현 이란 애무장관은 이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사관 폭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면서 대응과 처벌의 방식은 추후 결정할 것으로 또 밝히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또 감도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유와 LPG 관련 종목들의 일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하락했는데요. 1분기 양극재 수출량이 전년비 역성장과 또 테슬라가 1분기 인도량 부진 우려 속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 DIT, 에코핸드림, 에코프로비엔, 금양 등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하락이 있었습니다. 1분기 양극재 수출 물량이 56,942톤으로 전년 1분기 74,040톤 대비 23% 역성장했다고 합니다. 지난 4분기 47,643톤 대비 증가했으나 이는 이 고객사들의 이 재고 조정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인데 전기차 업황 개선은 아직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울러도 작년 양극재 수출 물량 성장률은 9%에 불과하고 하이니켈 비중 증가를 감안해도 물량 성장 속도가 지금 약하다고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물량과 가격 회복세가 예상은 되지만 그 폭은 당사의 기존 추정치 수준에 머물 것이고 또한 한국의 양극재 등 일부 고밸류에이션 이 종목들이 판매량 증가폭이 시장 성장을 상회해야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분석입니다. 또 이제 2일날 공개되는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를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이 올가 애널리스트들이 2월 공개되는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 수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팬데믹 초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일부 전문가들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1분기 차량 인도량 전망치가 평균 45만 3,964대이며 연중 가장 매출이 양호한 작년 4분기보다도 6% 이상 감소한 수출을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차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6월 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이 경제 제조업 지표가 견조한 경제 제조 지표에 미국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박셀바이오 또 특히 또 박셀바이오가 간세포암 임상서 미승인 약을 투여하면서 식약처 임상 일시 정지 처분 소식도 이런 소식도 들리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천당 제약, ST팜, 삼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바이넥스, 알테오젠, 박셀바이오 등 이 제약업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면역항암제, 슈퍼박테리아, 비만치료제, 코로나19 등 이런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주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은 박셀바이오가 1일부터 오는 5월 10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 대상 NK 자연살해 세포치료제 VX-NK/HCC 임상 2A 이상 연구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처분 사유는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는 박셀바이오가 식약처장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기존에 받았던 이 승인받은 걸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 공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붙이는 이 표시기 이 라벨
라벨을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지난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와 제조업 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는 것도 또 이 제약 바이오주의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대표주 부품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도매 판매 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 등의 하락, 자동차 대표주와 부품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KG모빌리티, 경창산업, 화천기계, 첼시스 등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부품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글로벌 도매 판매 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소식에 이 기업 감소가 지속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3월 현대차 기아 글로벌 도매 판매가 각각 전년 대비 3.7% 하락, 2.4%, 현대차 3.7%, 기아는 2.4% 감소했고 당사 예상치에는 좀 부합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기아 내수 판매가 3월에도 역성장을 지속한 가운데 해외 판매마저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 3월 도매 판매의 특징이라고 밝혔고요. 작년 1분기 내수 판매가 호실적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이 내수 판매 감소세는 오늘 2분기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가 현대차는 1.9% 하락 전년 대비, 기아는 전년 대비 1% 감소했고 중국을 제외한 연결 대상 판매는 현대차는 전년 대비랑 유사하고 기아는 이제 오히려 1% 정도 감소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초보다 도매 판매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좀 아쉽지만 작년 1분기 원달러 상승에 따른 우호적 환율 감안 시 지난 12월 중순 대비 현재 각각 5% 낮아진 올해 이제 1분기 매출 컨센서스 달성은 현대차는 매출 5% 전년 대비 5% 증가, 기아는 매출이 전년 대비 4% 이런 이제 컨센서스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좀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드나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를 하회하면서 우리기술 투자, 유지트, 갤럭시 머니터리, 티사이언티픽, 하나투자증권 등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일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국제금리가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또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 이 가상자산 이제 코인마켓 따르면 이제 오전 8시 기준에 가격 24시간 전 대비 2% 가까이 하락한 69,75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업비트와 빗썸에서도 9,960만원대, 9,97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이제 3월 제조업 지표가 50.3을 기록하면서 모두 이 전월 및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한 것은 또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가상화폐에도 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5-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